50세로 돌아간다면 72세 전직 대기업 임원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 서론 은퇴는 그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야기. 솔직히 말해보자. 50대의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직은 멀게 느껴진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바쁘고 후배들은 나를 찾고 통장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몸도 아직 쓸만하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다를 거야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72세의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은퇴를 너무 늦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임원까지 올랐고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50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말이 유독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후회는 돈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론 1. 은퇴 후 삶은 경제 문제보다 정체성 문제가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다. 연금, 퇴직금, 노후 자금, 부동산. 물론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전직 임원이 가장 크게 후회한 건 돈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회사 밖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평생을 회사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명함 하나로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됐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는 줄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건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 알코올 의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례 회사 명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이 임원은 은퇴 전까지도 나는 회사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만 붙잡고 살았다. 취미도 없었고 회사 밖 인간관계도 거의 없었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설명할 언어가 없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은퇴한 다른 임원 한 명은 달랐다. 50대 중반부터 강의 활동 시작, 사회이사나 자문 역할을 조금씩 병행, 회사 밖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 결과는 분명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역할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본론 2. 일단 버티자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많은 50대들이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버티고 나가자.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경우다. 이 전직 임원 역시 그랬다. 회사가 필요로 하니 계속 남았고, 후임 양성보다 실무에 매달렸고, 은퇴 후 계획은 늘 나중에였다. 그러다 어느 날 예상보다 빠른 구조 조정과 함께 퇴직을 맞았다. 준비할 시간이 없더군요. 마음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사례 은퇴 시점을 내가 선택하지 못했다. 그가 가장 아파했던 건 이거였다. 내가 나가는 시점을 내가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점은 회사가 정해준다. 반대로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퇴직 시점을 협상하거나 설계할 수 있었다. 단계적 은퇴, 자발적 퇴직, 다른 커리어로의 전환. 결국 은퇴 준비란 언제 나갈지를 정하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오는 일이다. 본론 3도는 있어도 쓸 줄 몰라서 불행해진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이 전직 임원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연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써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평생을 참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쉬는 법을 몰랐고, 즐기는 법을 몰랐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랐다. 사례 노후 자금은 있는데 노후 생활이 없었다. 반면 은퇴 전부터 작은 즐거움을 연습한 사람들은 달랐다.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아도
좋아하는 동네 산책 코스가 있고, 큰 취미가 없어도 꾸준히 즐기는 활동이 있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삶의 리듬이 있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자산 규모보다 삶의 사용법에 더 크게 좌우된다. 결론 50세는 늦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기회다. 이 전직 대기업 임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50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중요한 시기죠. 은퇴 준비는 불안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덜 후회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회사 밖에 나를 만들어보고, 은퇴 시점을 스스로 그려보고, 돈 말고 삶을 준비해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72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을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기회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왜 이런 후회는 반복될까?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았을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만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은퇴 같은 먼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1인간의 뇌는 지금의 나를 과대평가한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다.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안정과 보상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지금 받는 월급, 지금의 직함, 지금의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은 뇌에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 반면 은퇴 후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불편한 상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한다. 아직 괜찮아. 지금 이걸 놓치면 손해야.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이 전직 임원이 50대 내내 조금만 더 버티자고 생각했던 것도 게으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뇌 반응이었다는 얘기다. 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때 인간은 급격히 흔들린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역할 기반 정체성 롤 마이너스 베이스트 아이덴티티를 꼽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직장인은 이 질문에 아주 쉽게 답한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팀장이다. 나는 임원이다. 문제는 은퇴다. 은퇴는 이 질문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하다. 기능적 MRI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보상 동기와 관련된 뇌 영역은 상당 부분 겹친다. 즉, 역할 존재 이유, 역할 상실 보상 시스템 붕괴. 그래서 은퇴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은 단순한 허무함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에 가까운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공허해진다. 3은퇴 후 행복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긍정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다. 은퇴 후에 갑자기 취미를 찾고, 갑자기 인간관계를 만들고, 갑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뇌는 반복된 생활 패턴에 맞춰 구조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의 방향성이라고 부른다. 50대까지 일 중심, 성과 중심, 참는 삶 중심으로 살아온 뇌는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그 모드로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다. 놀아도 재미가 없다. 은퇴 후 삶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온 방식의 연장선에 가깝다. 사글에서 은퇴 준비는 정보보다 전환 연습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온다. 은퇴 준비는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삶의 중심을 조금씩 옮기는 연습에 가깝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새로운 역할을 조금씩 늘리고, 회사 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일 말고 나를 설명할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변화는
뇌가 스트레스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점진적 전환을 만든다. 그래서 준비된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완전히 끊긴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것 같다.